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 기억력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몸이 아파서 활동할 수 없어. 만약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기술만 익히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삶의 질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술, 시간 관점 전환법. 가장 많이 듣는 부정적인 표현 중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 할 때,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할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 대신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때야 라고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60대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직장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늦었다 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실제로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된 모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 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80세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예로 65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김현주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인터넷 쇼핑을 하고 1년 후에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2년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시간 관점 전환법의 핵심은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이 적기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날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에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지금이 적기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조금씩 즐기면서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술, 능력 재정의법.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부정적인 표현은 기억력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약속 시간을 깜빡했을 때 이런 말을 하시죠. 하지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기억력이 나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대신 경험이 쌓여서 중요한 것을 선별할 수 있게 됐어 라고 말해보세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만 기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세세한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대신 삶의 지혜와 통찰력이 더욱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 했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메모하거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그 정보가 정말 중요한지 판단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반면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 정보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축적된 경험과 지혜 때문입니다. 능력 재정의법의 핵심은 못한다는 생각 대신 다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거나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현명한 도구 활용입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대신 다른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울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이해해보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 젊은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터치하면서 배우지만 여러분은 메모를 하면서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 상황 재구성법. 세 번째로 많이 듣는 부정적인 표현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하시죠. 하지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신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못한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손목이 아파서 글씨를 쓰기 어렵다면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실제로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박주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픈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아픈 몸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수영을 시작했고 지금은 수영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시력이 나빠진 최순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안 보여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낙심했지만 오디오북을 발견한 후 들으면서 읽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됐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5권 이상의 오디오북을 들으며 독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상황 재구성법의 핵심은 할 수 없다는 생각 대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막혔다고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제약이 생겼을 때 못한다고 말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대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다리가 아파서 산책하기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를 찾아보세요. 손이 떨려서 바느질하기 어렵다면 큰 바늘과 굵은 실을 사용해보세요. 목소리가 쉬어서 노래하기 어렵다면 악기를 배워보세요.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적인 출발점으로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무릎 상태를 고려해서 평지 산책부터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실생활에서 3가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이제 이 3가지 기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좋은 날이야. 시간 관점 전환법. 나는 오늘도 중요한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 능력 재정의법. 오늘 하루도 내게 맞는 방법으로 즐겁게 보낼 거야. 상황 재구성법.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매일 반복하면 점차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대화할 때 적용하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할 때 적용하기.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 할 때 이 나이에 시작해봐야 늦었다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기억력이 안 좋아서 못 배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방식으로 차근차근 배워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상의 문제로 제약이 있을 때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포기하는 대신 내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용하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잘 안 할 때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대신 자식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서 뿌듯하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자, 손녀와 놀 때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관리에서 적용하기. 건강관리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갈 때 또 어디가 아픈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몸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점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할 때 예전만큼 못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활동에서 적용하기. 사회활동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할 때 나이가 많아서 어울리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원봉사를 할 때 내가 도움이 될까? 라고 의심하는 대신 내 경험을 나누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활동에서 적용하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관점 전환이 도움이 됩니다. 용돈이 부족할 때 연금이 적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적은 돈으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오를 때 살기 어려워졌다고 불평하는 대신 더 알뜰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무리와 실천 다짐.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기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관점 전환법, 늦었다는 생각을 지금이 적기다로 바꾸기. 두 번째, 능력 재정의법, 못한다는 생각을 다르게 한다로 바꾸기. 세 번째, 상황 재구성법,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른 방법이 있다로 바꾸기. 이 3가지 기술은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익히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3가지 기술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 기술들을 활용해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분도 좋아지고 결국 삶 자체가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언어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보세요. 함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다른 분들과 나눠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